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9톤급 낚시 어선과 3톤급 어선이 충돌해 작은 선박이 뒤집히면서 선장 66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선박 충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피부 감염 질환인 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요. 결국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올해 91살인 어머니를 지난 5월 뇌경색으로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고 대면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자 비로소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넉 달여 만에 만난 어머니는 피부병이 생겨 있었습니다. 온몸에 빨간 발진 이게 계속 이제 나타나 있었고 이게 그런 딱지가 이제 다 제거된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A씨의 어머니는 가려움증 때문에 매일 밤 온몸을 긁었고 양손을 붕대로 결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입원시킨 병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A씨는 피부과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외과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타 상급 병원에 피부과 의뢰를 해서 그러면 진단을 받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 후에 거기 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연락을 주라 이러는 거예요.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연고 처방 등의 경험적 치료만 받는 상황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10일에서야 피부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옴 진단을 받아 응급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 측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옴이 발생했고 사실을 은폐하려 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연락조차도 한 번을 하지도 않고 이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둘 수가 있느냐.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피부염을 앓는다 이러는 거예요. 진단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환자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너무 억울하고 엄마를 생각하면. 요양병원 측은 다른 의료진은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아 옴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은폐할 의도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 역시 최근 옴 감염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게 돼 A씨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도내 추가 확진자는 26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여수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과 목포가 각각 3명, 고흥과 화순, 장흥과 영암, 무안, 진도에서 각각 1명씩 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고위험 선제검사에서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1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여수시는 해당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2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이 없는 송광, 외서, 나간면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임시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보건지소에 임시 접종센터를 마련하고 75세 이상 추가 접종 대상자와 미접종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거주지, 직업과 등록 여부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세심한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민선 7기 들어 4번째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에 앞서 이번 주 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실무위원회의에서는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공학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광주 전남 기획조정실장과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선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공동 대선 공약 구상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빛고울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권역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대형 SOC 사업 유치 등을 공동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민 최대 관심 사항인 군공항 이전이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시도 입장이 다른 상생과제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많은 주제는 새 정부와 민선 8기에서 다루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8기가 되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중요한 이슈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 7기 시도상생위 협력과제는 모두 55가지로 이 가운데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출범 등 22가지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3가지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 등으로 미해결 상태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네 번째 열리게 되는 시도상생발전위원회, 연말 상생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전이나 기계 고장으로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반쪽짜리 대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자 승강기 안에서 입주민들이 탈출합니다. 승강기 비상 호출 버튼으로 경비실에 신고했지만 노후화된 장비 탓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엉뚱한 층으로 운행되는 등의 승강기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만 1,30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승강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와 QR코드가 부착됐습니다. 핸드폰을 대면 승강기 위치와 함께 고장 신고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강기 안에서 핸드폰 통신이 끊기는 곳이 많아 무용지물입니다. 전화도 터지지 않아 119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건물 내에다가 기둥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고 막 요새는 비상호출 버튼을 유선으로 의무화해 핸드폰이 먹통이 되거나 정전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승강기 안전공단. 물론 도입 취지는 좋지만 먹통이 반복되는 승강기 내 QR코드 의무화를 왜 도입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요소수 수급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된 산업용 요소가 어제 여수 낙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산업용 요소 2,980톤을 실은 선박이 지난 10일 오후 중국 청도항에서 출항해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여수 낙포부두 4번 선석에 접안한 뒤 현재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